한 여자를 만난다. 첫인상도 좋고 말도 품위 있게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긴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다음에 만남을 약속하지 않은 채 집으로 오는 길,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바라본다. 왜 이토록 쉬고만 계실까?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힘든 일이 많았을까? 행복했던 일이 많았을까? 궁금해진다. 그리고 수많은 과거 일들은 현재의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하며 그 방향의 끝을 과거로 삼는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항아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라 워터스의 2006년작 나이트 워치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 여성 작가 세라 워터스를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2016년작 아가씨입니다. 돈과 마음을 뺏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매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 아가씨는 핑거 스미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스릴러 소설 핑거 스미스는 세라 워터스의 작품입니다. 핑거 스미스는 1860년대 런던 뒷골목과 시골 대저택, 상류사회, 정신병원, 외설물 전문 서점을 배경으로 악한들과 상류층 인물들이 펼치는 음모와 사랑, 배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아가씨와 다른 점은 영화는 남성이, 소설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즉 바라보는, 바라는, 중요시하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물,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인간이란 존재, 그들의 차이, 이러한 다름의 매력, 세라 워터스의 재능이 나이트워치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로서 세라 워터스의 뜬금없는 상상력, 잔잔한 듯 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네모난 항아리가 4가지 매력 포인트로 바라본 세라 워터스의 소설 나이트워치입니다. 소설의 첫 번째 매력은 장소적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파리 함락, 스탈린그라드 전투, 오키나와 전투,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원폭이 떠오릅니다. 즉 전쟁이란 잔상은 어떠한 곳, 그 장소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설 나이트워치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런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일군 공습을 받지만 주 전장터는 아니었습니다. 전장터를 받기라 한다면 안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설은 남겨진 자들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싸우는 자와 밖에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매력은 이야기 전개의 시간적 흐름입니다. 소설 나이트워치의 차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차례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47은 1947년을 의미하며 1944는 1944년을 말하는 것이며 1941은 1941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총 66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이야기는 전쟁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시달리는 1947년, 잡힐 듯한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해 오직 살아남고자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그린
1944년 소설 나이트워치의 주인공들과 장엄한 이야기 서막을 알리는 1941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억을 더듬어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을 보여줍니다. 생소한 전개 방식을 선택한 세라 워터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과거를 향한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매력은 작가의 표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287의 일부를 옮깁니다. 다른 졌지만 별이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프레이저가 암막 커튼을 젖혀놔서 창문을 통해 재미있는 그림자가 바닥에 비쳤다. 덩컨은 그림자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혹은 고개가 좀 아픈 각도이지만 누군 채로 위를 쳐다보면 달과 별과 대공포의 기묘한 불꽃이 보였다. 소개해드린 단락은 주인공인 덩컨이 교도소 수감 중 어느 깊은 밤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독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2006년도 작품인 나이트워치는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을 세밀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소설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러한 순간을 포착하는 꼼꼼한 기록들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과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지 않은 채 집으로 왔다. 를 다음과 같이 옮겨봅니다. 그녀 역시 나를 뜬금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좀처럼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경청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끌어내며 가치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려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다시 집으로 향하는 나는 알 수 없는 후회와 걱정으로 익숙했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의미와 의도는 같지만 표현의 양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 나이트워치 심리 사건 묘사는 경이적입니다. 네 번째 매력은 우리에게 낯선 것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와 소설 핑거 스미스 나이트워치의 공통점은 러브라인입니다.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남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들 간의 사랑, 즉 동성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가 한국에서만 아니면 세상 어느 곳에서 유행했던 것인지 유행하고 있는 것인지 작가 세라 워터스도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며 형태가 궁금했다는 것이며 그 궁금증이 해소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정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모습들이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모난 항아리가 느꼈던 소설 나이트워치 4가지 매력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말은 재미있게 했다.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잘난 것들, 못난 것들, 후회하는 것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의 자신감 하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쁘고 귀엽기만 한 저 아이들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행복한 기억들만 만들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나는 그저 저 아이들의 성장과 나의 미래가 겹치는 멀지 않은 어느 순간을 기다린다.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이다.